자, 전사세무 실습 3월 29일 우리 5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오류수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습을 해줘야지 실제 시험장에서는 당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몇 번 풀고 나면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뭐 무지막지하게 높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죠? 자, 이제 우리 결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좀 다 닫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결산 회계 처리는 자, 첫 번째 자, 수동 결산이라는 게 있고 자, 두 번째 자동 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동 결산은 자, 일반 존표 입력 메뉴에서 자, 우리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을 이용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동 결산 메뉴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자, 숫자를 기입하고 존표를 추가해서 회계 처리하는 결산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어,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3번 차변, 4번 대변을 이용해서 회계 처리하더라도 자,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서 12월 31일자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건데요. 자, 3번 누르게 되면 차변, 그리고 4변 누르게 되면 대변, 5번 누르게 되면 결산 차변, 6번 누르고 나면 결산 대변. 이것을 굳이 구분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결산 차변과 결산 대변을 명확하게 요구를 한다면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8월 1일 전에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보험료는 자, 1년분에 해당하며 단기분과 차기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8월 1일 날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네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옮겨서 적는다면 자, 채변의 보험료인데 요거는 제조부서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500번대 코드인 제조 코드를 사용해 줘야 되고 180만 원입니다.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은 보통 예금에서 나갔네요. 얼마요? 336만 원이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가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영업부에서 영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가 나간 건데 이때는 800번대 코드인 판매비와 관리비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금액이 156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험료는 전부 다 1년분입니다. 1년분. 그죠? 1년분. 자, 그래서 1년분을 단기. 지금 단기가 2020년도다. 그죠? 자, 단기분, 2020년도분, 그리고 차기분, 2021년도분으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보험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2020년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네요. 그렇다면 차기분은 7개월분이다. 그죠? 7개월분. 그리고 단기분은 5개월분밖에 되지 않네요. 그죠? 자, 어떻게 안분을 할까요? 자, 단기분 중에서 우리 보험료
제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180만 원. 자, 곱하기 5개월치. 총 12개월 중에서 5개월치만 저희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로 눌러 볼게요. 18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2 하게 되면 75만 원이 해당이 되겠네요. 75만 원. 그리고 차기분은요. 자, 지금 제조 코드로 걸려 있는 보험료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180만 원 곱하기 이제는 7개월분이다. 그죠? 자, 180만 원 곱하기 7 나누기 12 하게 되면 105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 75만 원은 자,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단기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105만 원은 차기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쓰는 계정이 뭐죠? 그렇죠. 먼저 지급한 비용이라고 해서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험료 중에 이제는 판관비에 해당하는 보험료입니다. 156만 원이고요. 똑같이 5개월분만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156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2 하게 되면 65만 원입니다. 자, 이 비용도 단기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차기분. 자, 보험료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 156만 원. 자, 곱하기 7개월. 156만 원 곱하기 7 나누기 12 하게 되면 91만 원이 되겠다. 그죠? 이거는 차기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한 먼저 지급한 비용에 해당되죠. 그래서 선급 비용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순액으로 요만큼만 어디로 가야 돼요?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요만큼은 손익계산서, 요만큼도 손익계산서. 자, 근데 정확하게는 이 보험료는 제조원가 명세서로 들어가서 나중에 그 제품이 팔릴 때 그때 우리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급비용, 선급비용 이렇게 해놨고요. 자, 우리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 명세서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손익계산서에서 자, 보험료 계정이 156만 원이 있네요. 이 금액을 의미한다. 그죠? 근데 이 156만 원은 1년분이기 때문에 5개월분만 회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변에 먼저 지급한 비용이니까 선급 비용 잡아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뭘 해줘야 되죠? 그렇죠. 보험료를 취소시켜줘야 돼요. 제조 부분과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취소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 취소시킬 때 몇 년도분을, 그러니까 차기분, 지금 모두 다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차기 비용은 다시 자산으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제조 부분에 해당하는 게 105만 원입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게 91만 원입니다. 자, 이 비용만큼은 취소를 시켜줘야 요 금액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자,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경비 부분에 보험료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보험료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렇죠. 180만 원 잡아놨다. 그죠? 자, 그런데 안 됩니다. 요만큼만 75만 원만 제조원가 명세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급 비용이 총 합계가 105만 원 더하기 91만 원입니다. 그래서 196만 원을 내년에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요게 우리 2020년 12월 31일 회계 결산 회계처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 보험 기간이 만기가 되었을 때 2021년 7월 31일이 만기일이잖아요. 자, 만기일 회계 처리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차변에 보험료 이제 제조 부분 105만 원, 그리고 대변에 승급비용 잡아줘야 되고, 자, 보험료 판 91만 원, 그리고 승급비용 모두 다 제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서로 반제를 하게 되면 이제 336만 원을 단기와 차기에 나누어서 모두 다 비용 처리를 한 꼴이 됩니다. 맞나요? 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2월 31일. 자, 결산 차변 5번 선급비용이라는 계정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통상적으로 선급비용 또는 뭐 그 뭐냐 손수 수익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채권 채무에 해당되지만 통상적으로는 우리 거래처 코드를 걸지 않습니다. 자, 금액이 얼마죠? 자, 요거네요. 196만 원. 자, 결산 대변. 자, 보험료 제조 원가 521번. 요 금액이 105만 원. 자, 그리고 결산 대변에 아이고, 이것도 결산 대변을 바꿔줄게요. 자, 보험료 이번에는 판매비와 관리비 해당하는 거 91만 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비용을 이만큼 취소를 시켜줬다. 그죠? 자, 제조원가 명세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험료가 얼마로 잡혀 있나요? 아이고. 왜 180만 원으로 계속 잡혀져 있을까요? 경비에서. 그렇다면 원인을 분석하기 전에 손익계산서를 돌려볼게요. 자, 보험료가 어떻게 되죠? 65만 원. 그러니까 요 금액으로 이제 단기분만 들어갔다. 그죠? 자,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좀 받고 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번 문제는 우리가 뭐 수익의 이연가 발생, 비용의 이연가 발생, 자, 이런 전산회계 2급부터 우리 전산세무 1급까지 이 결산 회계 처리 문제를 출제할 때 가장 빈번하게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수익과 비용의 이용과 발생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이렇게 좀 다듬어서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컨디션을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 1번 문제는 전통적인 우리 수동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50만원만큼 많아서 12월 11일 날에 현금 가하 부족으로 처리를 했었대요. 자, 결산일에 30만원은 외상 매출금, 영진 상사의 현금 현금 회수임이 밝혀졌으나 20만원은 아직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 12월 11일 날 어떤 회계 처리를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입금 존표를 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자, 12월 11일 날에 이 입금 존표는 요렇게
자, 차변에 현금이 50만원 입금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5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가부족 50만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했었다. 그죠? 자, 12월 11일 날에 어떻게 되었나요? 자, 실제 현금과 장부상 현금을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금이 50만원 더 많으니 장부상 현금 잔액도 실제 현금 잔액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아셨죠? 회계처리 요령이 실제 현금에다가 장부상 현금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 현금이 50만원 더 많았으니까 장부상 현금도 실제 현금 자료를 맞추면 50만원이 더 업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현금과 장부상 현금 50만원이 동일해지는 결과가 발생을 한다. 그죠? 자, 여기에 이제 결산일이 왔습니다. 자, 12월 31일 날에 왔습니다. 이제 현금 가부족은 우리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죠? 자, 이 현금 가부족을 제거를 시켜 줘야 됩니다. 50만원을 제거를 시켜 줘야 됩니다. 자,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원인을 파악을 해 보니까 자, 30만원은 외상 매출금 현금 회수액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받은 겁니다. 30만원은 누구 거요? 주식회사 영진 상사의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되었는데 그때는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금 외상 매출금 30만원 회수한 거였구나. 근데 20만원은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잡이익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금액도 크지 않고 중요성도 그렇게 없다면 그냥 잡이익으로 밀어 넣습니다. 만약 금액이나 중요도가 있는 거라면 끝까지 원인을 밝혀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소액같이 이렇게 차이점이 안 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때 잡이익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전에 재무상태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금 가부족 계정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현금 가부족 계정을 제거를 시켜줘야 되고, 이 외상 매출금, 우리 회수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잡이익. 잡이익은 영업의 수익이다. 그죠? 여기 영업의 수익에 잡이익 지금 1원이 있는데, 이것도 20만원이 증가해 줘야 되겠다. 그죠? 자, 12월 31일. 자, 결차 현금 가부족 계정을 이제 제거를 해줄 겁니다. 자, 50만원이네요. 자, 결대 외상 매출금을 제거를 해줄 건데 거래처 영진상사입니다. 30만원을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잡이익 처리를 나머지 20만원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끝났고요. 자, 손익계산서에 우리 잡이익 계정 이렇게 20만원이 업돼서 이렇게 나왔다. 그죠?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 자, 요 밑에 있던 현금 가부족 계정은 이제 제거가 되었고요. 자, 외상 매출금이 50만원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염진상사께요. 요렇게 30만원. 자, 이 또한 자,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보는 게 낫겠다. 자, 외상 매출금. 자, 영진 상사가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다. 그죠? 우리가 전기에 2월 된 외상 매출금이 외상대가 2,700만원 받을 게 있는데 우리 결산할 때
그때 발견했습니다. 그죠? 11월 11일 날에 현금으로 돈 받았는 것을 깜빡했는 것을 우리 결산회계 처리로 잡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영진 상사의 외상때는 이제 2,670만 원만큼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번 또 전형적인 수동 결산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3번 당해 연도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관련 결산 분계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건물분에 대해서 관리부서가 사용하는 건물에서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이 발생했네요. 자, 감가상각비. 자, 관리부서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죠? 요게 1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장치입니다. 이 기계장치에 관련된 감가상각비의 주체는 제조부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에다가 이렇게 좀 되겠다. 그죠? 18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에 요거 건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죠? 10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되고요. 기계 180만 원. 자, 우리가 감가상각비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잡을 때 이 감가상각비는 비용은 제조냐 또는 판관비냐 요거를 구별해 주면 되는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관련 자산의 누계액을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감가상각 회계 처리는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의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수동 결산입니다. 자, 결차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다. 그죠? 요거 100만 원. 또 결차 자, 감가상각비입니다. 이번에는 제조 원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 180만 원입니다. 자, 결대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자, 건물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을 잡아줘야 되겠다. 그죠? 자, 이번에도 결대. 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이번에는 기계와 관련된 기계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선택을 해줘서 180만 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하나 또 놓을게요. 자, 요렇게 캡처를 하나 뜨고요. 밑으로 집어넣을까요? 줄지가 않죠. 자, 이번에는 일반 전표가 아니라 결산자로 입력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동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원가회계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 간접비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원재료비 이거는 직접 재료비를 얘기하는 거고, 자,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를 얘기하는 거고, 경비는 제조 간접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감가상각비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우리 결산전 금액이 180만 원이 있는데,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요 분계를 삭제를 할 거예요. 요 분계를 삭제를 하기 전에 우선 결산서 입력 볼게요. 자, 지금 180만 원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180만 원. 자, 그리고 요까지가 제조 원가로 들어가는 우리 제조 간접비고,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 감가상각비 여기 지금 100만 원 잡혀 있다. 그죠? 100만 원. 자, 요 상태에서 제가 일반 전표를 삭제를 할 거예요. 이렇게 삭제. 자, 그리고 다시 조회를 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감가상각비 사라졌다. 그죠?
자, 기계 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이게 18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건물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를 눌러 볼게요. 꼭 전표 추가를 눌러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일반 전표 조회를 해볼까요? 12월 31일. 자, 요거는 우리가 그 수기로 입력한 거. 자, 이것도 수기로 입력한 거. 이제 요게 자동으로 이제 회계 처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네. 자, 요 감가상각비가 요거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 180만 원 있죠? 요거 180만 원, 180만 원. 요거를 뜻하는 회계 처리예요. 자, 그리고 우리 제공품으로 넘어간 우리 그 뭐냐 제조 간접비하고 내역이 볼까요? 여기 보면 보험료 아까 전에 75만 원 있죠? 여기 75만 원. 요거예요, 요거.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가상각비 100만 원 있다. 그죠? 자, 요거예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산자료 입력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렇게 그 뭐냐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만 아니고 이 전체 결산 자료가 전부 다 전표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입력하고 싶었는지를 볼 수 있는 눈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이런 것처럼 한 방에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수동 결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편리하게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입력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네. 자, 요렇게 우리 결산 자료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 6번 마지막이네요. 자, 4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차량 유지비. 자, 현금 나오면 현금 잔액이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금 지출이 나오게 되면 제일 좋은 게 우리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하는 게 가장 편리하고 좋습니다. 현금은요. 왜냐하면 일개표 자체가 어떻게 지출이 나와 있는지 현금이냐 아니냐 다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4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렇게 조회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건 알고 있죠? 우리가 1월 달은 31일로 돼 있고 2월 달은 평달은 28일, 윤년이면 29일, 3월은 31일, 4월은 30일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월 30일까지 조회를 해봤어요. 자, 이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차량 유지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거래요. 자, 이 일개표, 월개표도 합잔처럼 이렇게 보여요. 재무상태표 계정이 있고요. 내려보니까 손익계산서 계정도 있네요. 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보이고요. 이 중에서 차량 유지비, 그죠? 차량 유지비. 여기 보게 되면 현금으로 나간 게 56만 원 밖에 없네요. 현금 외쪽으로 나간 차량 유지비는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일개표와 월개표에서 편리하게 현금으로 지급한 차량 유지비가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 56만 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다가 에코. 자, 56만 원 잊으면 안 되겠다. 그죠? 자, 56만 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닫으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2번 문제입니다. 자, 3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거래처 이거 전형적으로 이렇게 어떤 계정 과목과 이렇게 거래처를 동시에 묻는다면 가장 편리한 게 거래처 원장입니다. 이 거래처 원장이 보기가 가장 좋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이 여기 있네요.
자, 3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상 매출금 계정만 딱 걸어서요. 거래처는 가장 큰 거래처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거래처로 돌리는 겁니다. 또는 제가 다시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3월 31일 현재 외상 매출금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딜까요? 잔액 여기 있다, 그죠? 5,070만 원이네요. 5,070만 원이고 누군가요? 유민입니다. 그죠? 유민, 이렇게 유민. 그렇다면 2번 문제에 유민이라는 거래처고 5,070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 거래처 원장에서 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변경해 볼게요. 이거 3월 31일. 자,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3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성원산업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성원 사람의 외상 매출금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220만 원이라고 답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계정 과목과 그리고 거래처를 묻는다면 거래처 원장에 오시게 되면 모두 다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조회 기간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3월 31일 현재니까요. 그죠? 자, 만약에 재무상태표 같은 걸로 보잖아요. 이렇게 3월 달이기 때문에 만약에 2월 달부터 3월 사이에 이런 것들은 조회가 안 돼요. 하지만 1월 달부터 3월 달 누계액은 볼 수 있어요. 자, 외상 매출금이죠. 자, 본다면 이렇게 건별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별로 다시 합산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 보는 게 더 좋아요. 자, 3번. 자, 1기 학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중에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는 그렇게 빈출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것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발급분만 딱 떼어내서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기간이 나와 있고, 자, 세금 계산서라는 어떤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자, 부가가치세 메뉴에 부가가치 탭에 있는 부가가치세 메뉴에 가게 되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일단 열어서요. 자, 몇 월부터 몇 월이라고 했죠?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가 전부 다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렇게 보게 되면 주민번호 기재분 요렇게 나와 있다, 그죠? 자, 이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지만 그 외 자료, 그러니까 전자분인데 우리가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명세는 그 다음 날 1일까지 전송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송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늦게 발행한 것, 그리고 전자가 아닌 어떤 그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보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중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분이고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한 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건데 여기서보다는 여기 있죠. 여기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그죠? 만약에
종이 세금 계산서 외 발급분, 그러니까 종이 발급분과 가세기간 종료 다음 날 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있죠? 만약에 전자가 아니고 그냥 세금 계산서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것도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자 중에서도 주민등록 발급분이기 때문에 요것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5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우리 93회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한 해분만 전산회계 1급 한 해분만 더 풀어보고 전산세무 2급으로 우리 난이도를 높여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 많았고 우리 과제물들 잘 제출하기를 바랄게요.